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인행사하고 있죠. 키워드 10번입니다. 주요 빈출 학자로서요. 이번에는 알버트 반듀라 할 거고요. 최근 10년간 9문제 출제됐습니다. 반듀라의 이론을요. 우리가 사회학습 이론이라 그래요. 제가 앞서서 스키너 할 때요. 스키너의 행동주의, 조작적 행동주의라고도 말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학습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키너의 조작적 행동주의를 학습 이론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누구랑 꼭 비교하라 그랬죠? 반듀라의 이론. 반듀라는요, 앞에 반드시 사회학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 혹은 관찰학습 이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복습 1 이론 요약을 할 건데요. 일단 큰 얘기 조금 할게요. 일단 스키너는요, 외적 강화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반듀라는요, 외적 강화 없이도 인간은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그랬고요. 또 인간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간접 경험, 대리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 차이들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거고요. 반듀라는 누구보다도 인간이 외적 강화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학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조금 처음부터 염두하고 갈게요. 사회학습 이론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행동 또는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사회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대부분의 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누구의 입장이죠? 사회학습 이론 반듀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봄으로써 모방하고 또 저 사람은 저럴 때 어떻게 하나, 내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운다. 그래서 알버트 반듀라의 이론을 대리적 학습 이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파블로프 하면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 하면 조작적 조건화,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반듀라는 대리적 학습, 대리적 조건화라고도 얘기하고, 대리적 조건화에서 강조하는 거는 바로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직접 경험만이 아니라 배우는 존재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의 반듀라는 인간의 주관성, 능동성을 인정하고요. 상호작용적 관점이다 그랬어요. 요 뒤에 문장까지 보고 좀 할게요. 인간 행동은 발달 단계나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랬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듀라는요, 스키너도 그렇지만 반듀라도 발달 단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발달 단계나 고유한 특성이기보다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달 단계 반듀라 제시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인간의 주관성, 능동성을 강조하는, 인정하는 상호작용적 관점이다. 또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옆에 좀 써놓으세요. 요거를 상호결정론이라 그래요. 반듀라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상호결정론. 예, 무슨 얘기냐면요. 반듀라는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behavior는요, 바로 person, 사람과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바로 한 인간의 행동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적 판단이나 해석, 이게 바로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 해석이나 판단, 그 다음에 상황, 환경,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온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뭐가? 행동은 인간의 판단, 네, 인간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주관성과 환경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상호결정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주관성, 능동성 을 강조한다. 이게 바로 그 부분이죠. 어떤 환경이라 그래서 다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마다 갖고 있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의 결과, 인간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이 판단하고 해석했느냐에 의해서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반듀라는 뭐라고 말했다? 상호결정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학습은 지금 여기에 나오네요. 학습은 사람, person, 환경, environment, 행동, behavior. 제가 지금 여기서 말했죠.
behavior, person, environment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습이 된다. 이걸 뭐라 그랬다? 세 가지의 상호작용, 상호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습관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학습의 경험이 성격을 형성한다고 본다. 예, 그래서 이 만듀라는 되게 중요시한 게 인간의 모방, 모델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그런 모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관찰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전제를 이제 깔았으니까 만듀라의 개념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엔 뭐가 있냐면요. 모델링, 모방, 같은 내용, 맥락이죠. 모델링, 모방, 자기조정, 자기규제, 자기강화, 자기효능감, 관찰학습, 그 다음에 저는 하나만 더 할게요. 대리학습. 혹은 뭐 대리적 조건화라고도 하는데요. 대리학습 요거까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예, 모델링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 그 행동을 학습하여 따라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모델링. 그래서 여러분 만듀라 하면 모델링 너무나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의 키워드는 뭐죠?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기조정.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만듀라는 인간은 다 외적 강화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강화도 하고 스스로 자기 조절도 하는 존재다라고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듀라에서는 이 스스로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다 이 자기라는 말이 앞에 붙는 거예요. 자기 조정, 자기 규제,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요걸 좀 볼게요. 자기조정, 자기규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예, 그래서 이 자기조정, 자기 행동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자기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조정 안에는 자기수행, 자기 판단, 자기 반응 과정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암기하십니다. 예, 그래서 자기 수행, 자기 판단, 자기 반응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랬고요. 자기 강화, 스키너는 외적 강화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타인에 의한. 근데 자기 강화 지금 만듀라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누가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줌으로써 자기 행동을 개선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 자기 강화라 그랬어요. 예, 보상뿐만 아니라 또 뭐 자기가 자신에게 뭘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줌으로써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가지고 자기 강화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근데 이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믿는 힘. 좀 더 풀면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거야.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내가 해낼 수 있어 라고 내가 나를 믿는 힘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학습 보겠습니다. 인간이 단순히 환경적 자극의 반응을 통해서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하는 거는 환경결정론인 누구의 입장입니까? 스키너의 입장이죠. 그게 아니라 인간은 타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한다. 예. 타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관찰학습이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물어봤어요. 관찰학습은 그럼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냐?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랬더니 알버트 만듀라가 주의집중과정, 보존과정 혹은 파지과정이라 그래요. 기억하는 거죠. 운동재생 과정, 그 다음에 동기화 과정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게 워낙 순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외울 때 앞글자만 따서 저는 파지라는 말이 좀 더 쉬웠어요. 예, 기억하고 이렇게 보존해서 남기는. 그래서 저는 주파 운동 뭐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주본 운동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아무튼 관찰학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주지 과정, 파지 과정, 운동재생 과정, 동기 과정. 예. 그래서 주지 과정은 뭐냐면 많은 모델 중에 나 저 사람 같이 하고 싶어, 되고 싶어. 그래서 주의 집중해서 모델을 선택했다면 보존 과정은
어때요? 파지, 기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내가 기억하는 거죠. 머리에 파지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재생 과정, 내가 한번 그거를 머리로 언어로서 이해했던 걸 실제 내가 운동으로 재생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 강화나 타인 강화를 통해서 야 이때다 하고 실행에 옮기는 뭐예요? 그 동기화 과정 이렇게 해갖고 주파 운동,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관찰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주파 운동과 관련해서는요, 주지 과정, 파지 과정 뭐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재생 과정, 동기 과정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운동재생까지 하고 동기 과정, 여기가 조금 뭐라 그러나 질이 달라요. 요 앞에까지는 학습 과정이라면 주지 과정, 파지 과정, 운동재생 과정은, 근데 이 동기 과정은 실행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학습했다고 다 실행하진 않아요. 학습을 했어도 주지 과정, 파지 과정, 운동 과정까지 학습했어도 동기화가 안 일어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과정과 실행 과정으로 나뉜다라는 것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과 실행은 구분이 되는 거죠. 내가 주지되고 보존 과정, 운동재생까지 했어도 학습과 실행은 구분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유인 가치가 있을 때 동기화가 올라오면서 동기 과정의 실행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차이까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리학습을 조금 말할게요. 학생들이 관찰학습, 대리학습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모방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리학습, 뭐 대리적 조건화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엘버트 반듀라의 대리학습은 인간은 직접 경험만으로 배우는 존재가 아니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운다 해서 간접 경험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여기 대리학습에서 좀 끝까지 알려면 간접 경험으로도 학습을 하는데, 대리학습엔 어떤 내용까지 있는 거냐면, 내가 어떤 모델을 따라하려고 했는데 나도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델이 그 행동을 했는데 누구로부터 되게 혼나는 걸 봤어요. 처벌. 어떤 실수나 아니면 뭐 처벌받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행동을 어때요?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리학습에는 누군가를 모델링으로 정하고 그거를 내가 배웠다 하더라도 대리학습 과정에서는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인데, 그것이 처벌받는 행동이거나 이러면 어때요? 그 행동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혼나지 않도록. 예, 그래서 대리학습에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대리학습은 내가 이렇게 보고 배우고도 뭐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그러면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때요? 내 시행착오, 내가 혼나고 그런 실패하는 거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대리학습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학습을 했어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행을. 예, 그거까지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리학습까지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알버트 반듀라와 관련돼 갖고 우리가 이걸 조금 볼게요. 기출 체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 그 반듀라가 점점 이렇게 좀 내용이 많아지네요. 제가 기출 체크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어때요? 알버트 반듀라라는 키워드 안에서 주요 개념이 어떤 것들이 이 1회부터 21회까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 패턴들을 좀 봅시다라는 거 하고, 어떤 표현 들이 내가 좀 낯선가, 아는 개념인데도 낯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봅시다 그랬어요. 일단 모방, 예, 반듀라에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모방 21회. 모델이 관찰자와 유사할 때 관찰자는 모델을 더욱 많이 모방한다 그랬어요. 모방과 관련돼서 우리 교재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주로 어떨 때 모방이 많이 이루어지나 연구해 봤더니요, 모델이 내가 관찰자하고 많이 유사할 때, 또 전문성이 있을 때, 뭐 그럴 때 더 많이 따라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방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모방은 14회 때도 나오네요. 예.
엘버트 반듀라에 의하면 모방은 시연을 통해 행동을 습득할 수 있다. 예, 시연이 뭡니까? 계속 리허설 연습하는 거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요. 13회 보시면 13회 엘버트 반듀라의 모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이다. 그럼요. 모방하고 따라하려면 관찰해야죠. 예, 그 다음에 6회 한번 볼게요. 6회 엘버트 반듀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거에서 나오는 결과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6회 봤고요. 모방, 예, 지금 6회 봤고요. 또 모방과 관련해서 어떤 문장 있나 조금 볼게요. 예, 1회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행동을 모방하거나 사회학습 경험을 통해 성격을 형성한다. 예, 그래서 엘버트 반듀라의 아주 기본적 개념이 첫 번째가 모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모방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기 강화. 제가 엘버트 반듀라는 타자의 강화만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강화한다. 스스로 보상을 줌으로써 이런 개념들을 얘기했는데요. 그것들을 조금 같이 볼게요. 자기 강화. 21회 요 바로 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신에게 줌으로써 행동을 유지하거나 개선한다. 예, 이게 바로 자기 강화이죠. 스스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맥락에서 자기가 오늘 내가 뭐 스터디 카페에서 6시간을 제대로 공부하면 갈 때 나에게 뭐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을 사주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강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또 스마트폰만 잔뜩 보고 어찌저찌 하면 스마트폰을 아예 집에 두고 나오겠어. 뭐 이런 식으로도 자기 처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강화. 그 다음에 18회 때도 자기 강화 문장이 있네요. 자기 강화란 자기 스스로 목표한 일을 달성하고 자신에게 강화물을 주어 그 행동을 유지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강화 좀 봤고요. 또 엘버트 반듀라에서 아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상호 결정론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조금 여러 번 나오고 있어서 그걸 좀 볼게요. 21회 학습은 사람, 환경, 행동의 상호작용.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 person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 상호결정론 얘기했죠. 그 문장입니다. 그러면 상호결정론 문장이 여기만 있느냐? 아니에요. 18회 가면 또 있어요. 예, 여기 볼게요. 예, 18회 1-11. 예, 여기. 인간의 성격은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요소들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 person, behavior, environment. 이 세 가지의 뭐예요? 지속적 상호작용. 이것도 상호결정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9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인간 행동은 개인, person, behavior, 행동, 환경, environment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한다. 예, 이렇게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알버트 반듀라의 상호결정론을 수험생이 아는가를 되게 확인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듀라 안에서도 어떤 개념들을 꽉 잡고 가야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파 운동이라고 했던 관찰학습 과정도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정말 참 꾸준히 나와요. 21회 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관찰학습 과정, 주의 집중, 보존 과정, 운동 재생 과정, 동기화 과정 나왔죠. 또 14회 볼게요. 14회 관찰학습은 반듀라의 관찰학습 이론과 관련돼서 관찰학습이란 어때요? 타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찰학습이 어떻게 주파 운동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봤고요. 그 다음에 11회로 좀 가볼까요? 관찰학습 과정은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주지 과정, 파지 과정, 운동재생 과정, 동기화 과정이라는 4단계를 거친다 그랬고요. 아주 초창기를 보시면 5회를 볼까요?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 중 모델 행동의 상징적 표상을 적절한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운동재생 과정이다. 주파 운동 중에 어때요? 모델의 상징적 표상을 뭐예요?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어. 주지 과정. 그 다음에 파지 과정. 저 사람 저럴 때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뭐지요? 그것을 적절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건 세 번째 운동재생 과정이다. 예, 이렇게 과정의 일부도 정확히 알아둔가 봤고요. 2회 때 아주 초창기를 보시면요. 반듀라의 이론의 관찰학습 과정은 주의 과정, 파지 과정, 운동재생 과정, 동기화 과정. 예, 그래서 이 주파 운동, 관찰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 회차 아주 초창기
때부터 최근에 21회 때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두라를 안다라고 얘기한다면 관찰학습 과정의 주파 운동을 모르면 안다고 할 수 없다. 그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스스로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시해서 아까 우리가 자기 강화도 봤지만 이번에 자기 효능감이 되게 자주 등장하는 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효능감 19회 보겠습니다. 엘버트 반두라는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신념,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다라는 내가 나를 믿는 힘을 뭐라 그랬다? 이거 뭐예요? 이걸 뭐예요? 자기 효능감이에요. 요 개념이. 이 내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내가 나를 믿는 힘, 자기 효능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8회 볼까요?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라고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또 나오는데 요거가 아주 중요해요.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3회. 엘버트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의 일 또는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자, 요거 셋 다 자기 효능감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요인이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걸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릴게요. 17회 하고요. 거기 좀 표시하세요. 17회 하고요. 그 다음에 8회. 예, 8회가 여기 있네요. 예, 자기 효능감.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되게 많이 회자되는 얘기인데 자존감은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긍정적 자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자존감과 관련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자존감도 올라가요. 자기 효능감은 내가 나를 믿는 힘이에요. 예컨대 내가 쟤보다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시험을 패스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런 게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 효능감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어떻게 해야 이 자기 효능감이 증진되고 배양되느냐에 대해서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을 배양하려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나왔어요.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으로는 그랬잖아요. 예, 뭐가 있냐? 대리 경험, 그 다음에 성공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신체적 각성, 뭐 이 정신적 건강 해갖고 총 4개를 말한 거예요. 대리 경험, 성공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각성, 건강. 예, 근데 이게 여기 17회 때만 나온 게 아니라 8회 때 보면 엘버트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의 지표, 그러니까 효능감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언어적 설득, 대리 경험, 성공 경험, 생리 정서적 각성. 예, 같은 말입니다. 여기 뭐 신체적 각성, 정서적 각성. 예. 그래서 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기 효능감 증진을 하려면 이 4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보니까 이걸로 뭘까요? 대리 경험. 나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간접 경험의 모델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 경험은 뭐냐면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방에 엄청난 거 확 하려 그러면 못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걸 해낼 때 언어적 설득, 주위에서 그래 너 잘 해낼 수 있어. 네 속도로 잘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생리적 정서적 각성. 이건 뭐냐면 뭘 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긴장되고 불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두려움이 올 때 어때요? 내 불안을 관리하고 또 신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 또 이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어떤 것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효능감을 내가 키워내려면 이 4가지 대리 경험, 성공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정서적 각성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8회 때도 자기 효능감의 4가지 요소를 물어보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17회 때도 자기 효능감의 4가지 요소를 이렇게 알아야 푸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4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그러니까 반두라가 자기 효능감을 말했어. 그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 반두라가 제시한 4가지 요소는 이거야.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보자면 뭐 한두 끝도 없겠지만 요거는 한 문장이지만 한번 보고 갈게요. 13의 1-13, 13의 1-13, 예. 예, 반듀라의 이론에서 대리학습이란 타인의 행동에 대한 대리적 경험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예, 그래서 이 대리적 경험이라는 게 반듀라는 인간은 직접 경험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운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대리적 경험이 뭐 일반 모방하고 좀 다른 점은 모델링 모방은 좀 따라하기라면 대리적 경험은 내가 따라할 수 있어도 그 행동이 간접 경험의 대상이 그 행동을 통해서 처벌받거나 혼나거나 하면 안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리적 경험에서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기 위한 전략을 쓴다는 거죠. 그것까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 정도 보고요. 복습 2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엘버트 반듀라와 관련돼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회 때 문제. 난이도 별 2개이고요. 정답률 한 68% 정도 되네요. 볼게요.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으래요. 1번. 모델이 관찰자와 유사할 때 관찰자는 모델을 더욱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맞았죠. 예, 반듀라는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델링, 모방이 중요한데 어떨 때 더 많이 모델링이 이루어지나 연구했더니,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바로 나와 유사점이 많을 때 더 많이 모방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선배 같이 되고 싶어 했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같은 학교, 같은 과 뭐 그럴 때 유사점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이런 어떤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맞았고요. 2번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신에게 줌으로써 자기 행동을 유지시키거나 개선시킬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어때요? 반듀라가 말하는 어떤 개념입니까? 자기 강화라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어떤 개념을 이렇게 풀어서 쓰기도 한다는 거죠. 맞았고요. 학습은 사람, 환경,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거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운 단어 중에 뭐죠? 상호 결정론이죠. 예. 사람, person, 환경, 그 다음에 행동. 그래서 행동은 혼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이어도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런 요소들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4번.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 행동은 습득된다. 아니죠. 조작적 조건화는 반듀라가 아니죠. 반듀라는 대리적 조건화고요. 조작적 조건화는 스키너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의 답은 4번이고요. 5번. 관찰학습은 주의집중과정, 보정과정, 운동재생과정, 동기화과정, 주파운동.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지과정, 보정과정, 기억과정에서 맞는 내용이고, 제가 여기까지는 학습이지만 여기는 실행과정이다 라는 것까지 함께 말씀드리고 갑니다. 예, 요번에는요. 17회입니다. 아까 우리가 강조했던 문제죠. 반듀라가 설명한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기 효능감 뭐였죠? 내가 나를 믿는 힘. 그쵸? 자, 대리 경험 있었죠? 나는 저 사람을 모델로 해서 좀 해보고 싶어. 언어적 설득, 주위에서 또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어. 너 해낼 수 있어. 이런 힘들. 그 다음에 정서적 각성. 나 불안해서 못하겠어. 아니, 불안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자호흡을 좀 해볼까? 뭐 이런 불안관리. 그 다음에 행동조성 말이 안 되죠. 이게 틀린 것으로서의 답이죠. 이건 스키너 개념이죠. 예, 성취 경험, 작은 성공 경험이 있어야 계속 도전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듀라가 말하는 자기 효능감을 키우려면 4가지 요소, 이 4가지 외우세요 했는데 딱 그 문제네요. 예, 그래서 봤는데 아이고야, 정답률이 17%밖에 안 돼요. 어찌 보면은 이거는 자기 효능감 4요소는 그냥 좀 외우면 되는 일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게다가 뭐 여기 보니까 뭐 2번이 50%나 되는데 그냥 이건 뭐 상식적으로 언어적 설득은 아니겠지 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번 문제 나온 김에 외웁시다. 4가지 요소. 지금 아까 기출 체크 봤더니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가 2번이나 뚜렷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 봤고요. 예, 요번에는요 13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회 예, 같이 볼게요. 예.
이 문제는 난이도도 그렇고 뭐 어렵지 않은데 좀 갖고 온 이유가 이렇게 예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보는 거죠. 다음 사례와 관계가 깊은 개념, 관계 있는 개념은 철수는 친구가 학교 규칙을 위반해 벌을 서는 것을 목격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게 되었다. 정답 뭐지요? 대리학습이지요. 예, 여러분 제가 아까 대리학습은 일반 모델링하고 관찰학습은 좀 차이가 있는데 뭐죠? 누가 벌 받는 거거나 이런 걸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해서 나도 규칙 위반할 수도 있고 더 뭐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모르지 않지만 처벌받는 거 보고 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친구가 처벌받는 간접 경험을 보고 내가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리학습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대리학습도 이렇게 모델을 보고 배우는 모델링, 모방하지만 대리학습에서는 뭐 처벌받거나 하는 행동은 내가 따라하지 않는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내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뭐를 줄여나간다?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리학습. 예. 자, 요거 봤고요. 요번에는요. 10번 문제 10회 문제 보겠습니다. 중간고사에서 나쁜 성적을 받은 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를 때까지 스스로 인터넷 게임을 중단하고 학업에 매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1번 행동조성, 2번 자기강화, 3번 처벌, 4번 정적 강화, 5번 소거. 뭐죠? 자기 강화이죠. 예, 그래서 제가 자기 강화는 스스로 보상을 줌으로써, 예,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오늘 내가 그 스터디 카페에서 6시간을 잘 공부를 하면 갈 때 조각 케이크 하나를 사줘야지, 맛있게 먹을 테야. 뭐 이런 것도 자기 강화지만 또 어때요? 내가 오늘도 가서 스마트폰만 보다가 온다면 안 되니, 오늘 또 그런다면 내가 다음에 갈 때는 야, 스마트폰을 집에다 놓고 가는 그 일종의 자기에게 주는 처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로 여기 보시면 스스로 인터넷 게임을 중단하고, 예, 나쁜 성적을 중간고사에 받아서 나 스스로 게임 중단하고 학습에 매진. 예, 그래서 바로 자기 강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보상을 주거나 처벌함으로써 컨트롤하는 거죠. 예, 이거 봤고요. 그래서 엘버트 반듀라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게 들어가는 거, 스스로자가 나오면 뭐 이렇게만 공부하면 안 되겠지만 공부하면서 팁을 드린다면 스스로 뭐 이게 나오면 엘버트 반듀라일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하고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다음 중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중 반듀라하고 관계없는 거. 예. 1번 학습 과정에서 보상을 중요시하였다 그랬는데요. 반듀라는요. 여기서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때 이 보상은 타인의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문장이 약하긴 한데요. 타인의 보상을 중요하지 않게 봤어요. 오히려 타인의 보상이나 외적 강화로서의 보상을 강조한 건 스키너고요. 반듀라는 자기 강화, 자기 보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학습과 실행을 서로 구분했다. 맞죠? 아까 제가 주지 과정, 파지 과정, 운동재생 과정, 동기화 과정 중에 여기 주파, 운까지는 학습 과정이지만 학습이 됐어도 동기화 안 일어나면 실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했다는 맞는 말인 거죠. 예, 여러 번 강조했죠. 예. 그 다음에 3번. 행동과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맞았죠. 사회문화적 요인이 이 중에 이 환경이잖아요. 환경. 예. 이게 상호작용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관찰학습, 대리학습을 강조한다. 다 반듀라의 주요 용어고요. 5번. 인간을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로 본다. 맞았죠. 예, 그래서 뭐 스키너 같이 너무 기계적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정답률은 69%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엘버트 반듀라 왜 틀렸나 봤고요. 왜 틀렸나가 아니라 복습 2로 우리가 실제 나왔던 문제들을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복습 3입니다. 정답 훈련 왜 틀렸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관찰학습은 단순한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다. 틀렸죠. 단순히 환경적 자극에 통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히 환경적 자극에 하는 건 기계적 인간 간 환경 결정론을 가진 스키너고요. 반듀라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습득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관찰하는 과정을 주파 운동으로 설명했고요. 2번 관찰학습 과정 중 보존 과정은 관찰한 것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동기 유발시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보존 과정이 아니고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동기 유발을 시키는 건 맨 끝에 동기 과정이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반듀라는 아동의 도덕성 발달이 보상과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랬는데요.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본 건 반듀라가 아니라 스키너의 행동주의죠. 그래서 스키너 하면 뭐 보상과 처벌 뭐 이런 것들 뭐 강화 처벌 이런 게 대단히 강조되고 있죠. 이번에는 4번 볼까요? 반듀라 이론은 인간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 사회적 요소를 중요시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회적 요소를 중요시했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요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자, 5번 반듀라는 인간의 주관성 및 능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틀렸죠. 인간의 주관성 능동성을 인정하는 상호작용적 관점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면 다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주관성,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능동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예,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다가 아닌 거지요. 예. 그래서 인간은 그 상황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 거죠. 6번 반듀라는 행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스키너와 마찬가지로 외적 강화 없이는 어떤 행동이나 어떠한 행동의 학습이나 수정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게 아니라 반듀라는 외적 강화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외적으로 강화 안 해줘도 자기 강화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리고 또 직접 경험 아니어도 우리가 간접 경험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듀라에 대해서 복습 3에 왜 틀렸나 봤고요. 요번에는 여러분들하고요. 예, 복습 3의 두 번째 인 가로 넣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띵띵띵에 난 타인의 행동에 대한 대리적 경험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뭐 답을 좀 말해줬죠. 대리적 경험이죠. 대리적, 예, 대리적 학습, 뭐 대리적 경험 그래가지고요. 대리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접 경험만이 아니라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운다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개인, person, 그 다음에 behavior, 환경, 예,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 결과로 본다. 이거 뭐라 그랬죠? 상호결정론. 세 번째, 반듀라는 인간의 자기 수행, 자기 판단, 자기 수행,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의 과정에 따라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자기 조정이라고 얘기했죠. 예, 자기 규정, 자기 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듀라는 이렇게 자기 조정 능력, 자기 규정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시한 학자입니다. 자기 규제, 예, 자기 조정 또 자기 규제, 셀프 컨트롤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과정들 안에는 세부적으로 자기 수행,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이 있다라는 거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기 조정, 자기 규제. 외부의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 4번 관찰학습 과정 중 모델 행동의 상징적 표상을 적절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걸 뭐라고 해요? 주파 운동. 예, 관찰학습 과정이 주파 운동인데 그거를 머리에 표상을 넣었다가 모델을 정하고 주지 과정, 파주 과정 머리에 넣었다가 적절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주파 운동재생 과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였죠? 운동재생 과정 다음에 마지막이 동기화 과정, 주파 운동. 그러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요. 예, 5번. 반듀라는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환경 못지않게 뭐뭐와 같은 내적 요인을 중요시했는데 이는 자신의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가 자신에 대한 믿음, 뭐죠?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성, 자기 효능감입니다. 반듀라는 자기 효율성, 자기 효능감 대단히 반듀라를 좀 대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6번 띵띵띵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기 자신에게 줌으로써 자기 행동을 개선 또는 유지하는 거 아까 많이 했죠. 자기 강화이죠. 자기 강화. 예.
그래서 반듀라에 여기 봤더니요. 자기 조정, 자기 효능감, 자기 강화 다 나왔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듀라를 공부할 때 이런 개념들 좀 꽉 잡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엘버트 반듀라에 대한 복습 3의 마지막입니다. OX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 관찰학습은 운동재생, 주의집중, 보존과정, 동기화과정. 아이고 틀렸죠. 바로 첫 번째가 주의집중과정, 그 다음에 파지과정, 보존, 기억과정, 운동재생과정, 동기화과정이죠. 예, 2번 사회학습 이론은 사회적 환경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그렇죠. 사회적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사회학습 이론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 환경에 대한 이해가 들어간 건 그냥 그대로 하나도 틀린 문장 없고요. 3번 인간은 자기 효율성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다. 예, 자기 효율성 뭐예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잖아요. 예, 그 방향으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반듀라가 인간에 대한 인간관이거든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맞았고요. 4번 반듀라는 인간 행동 발달 단계에서 연령별 발달 단계 이런 거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초반에 강조를 좀 했어요. 예. 자, 5번 인간 행동의 근원은 같은 환경일지라도 개인의 내적 특성에 따라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맞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상호결정론에서 이 person의 개인의 어떤 주관적 해석에 따라 같은 상황이어도 달리 행동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6번 자기조정, 자기규제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여러 번 말하는 개념이고요. 맞고요. 아까 우리가 자기조정, 자기규제 안에 어떤 세부적인 요소가 있었죠? 자기수행, 자기판단, 자기반응 거기까지 좀 암기해 주세요. 7번 반듀라는 인간 행동이 내적 충동보다 외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보았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조금 틀린 거죠. 왜냐하면 내적 충동보다 외적 자극하면 요거를 말한 사람 누구예요? 스키너잖아요. 스키너. 그래서 환경결정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죠. 반듀라가 아니라 스키너니까요. 요번에는 8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내적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이상으로 행동했을 때에는 스스로 보상하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 벌을 주면서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해 나간다. 맞았죠? 예, 그래서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강화이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 강화도 아까 자기 강화도 해서 보상도 주고 처벌도 주는 이런 전반적인 거는 자기를 뭐 하는 거죠? 조절하는 행동이다. 자기 규제, 자기 조절이다 그랬죠? 맞았고요. 9번 반듀라는 스키너와는 달리 관찰학습에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 요소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맞죠? 그래서 스키너는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 요소 같은 건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반듀라는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 요소, 펄슨, 자기 개인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인지적 요소에서 개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자기 강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보상을 주는 것, 자기 효능감, 내가 나를 믿는 힘 이런 거 강조했다는 거죠. 10번 사회복지 실천에서 반듀라의 모델링 개념은 아이를 적절하게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는 이를 관찰할 수 있다. 맞았죠. 그래서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엘버트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 대단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모델링이거나 그다음에 관찰학습 과정 이거나 대리학습 이런 것들은 임상에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맞는 내용인 것까지 하죠. 이 반듀라가요 최근에 10년간 한 9문제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건 주요 빈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듀라 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학생들이 조금 그래요. 반듀라는 딱히 어렵지 않은데 개념들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자기 효능감 하면 내가 나를 믿는 힘 이런 거. 자기 강화하면 내가 스스로 뭘 정하고 보상을 주면서 이런 어떤 것들의 키워드를 좀 꼭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들에서 조금 헷갈리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어보면서 가고요. 특히 관찰학습의 주파 운동은 꾸준히 문제에서 옷은 좀 갈아입지만 꾸준히 나오는 테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가겠습니다.